볼보 최초의 컴팩트 SUV입니다. XC40 시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담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나와서 지금 선도차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락투락을 체크해 봤습니다. 운전대 락투락을 체크해 보니까 2바퀴 반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썩 스포티한 세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무난한 그런 스티어링 휠 조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속에서의 느낌은 굉장히 운전대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이나 시니어분들도 운전대를 돌리기에 힘이 들지 않고요. 지금 가장 처음 느낀 인상은 상당히 몸놀림이 가볍고 경쾌하다는 것입니다. 소형차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4400mm가 조금 넘고요. 그런데 휠베이스는 2702mm로 꽤 큽니다. 국산차로는 투싼이 이제 견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수입산 차로는 BMW X1, 메르세데스 벤츠 GLA, 그리고 레인지로버 이보크, 그리고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 가격은 4,460만원 정도가 되고요. 조금 더 상위 트림은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차는 인스크립션 모델이라고 해서 가장 이렇게 가격이 높은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타이어는 235에 50 편평기 50 시리즈의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휠은 19인치를 사용합니다. 2리터 1969cc, 추력이 190마력입니다. 그리고 토크는 30.6kgm/m인데요. 지금 제가 앞차를 따라가느라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는데 쭉 하고 나갑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차는 굉장히 스포티한 역동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차라고 합니다. SUV라고 하지만 오프로드를 많이 가는 운전자들보다는 도심에서 출퇴근을 하고 또 다른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도시명 SU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레 오프로드 주파 능력보다는 도심에서 세단과 견주어서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동력 성능과 핸들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SUV라고 합니다. 상당히 가속 페달을 밟는 느낌도 좋고 운전대도 그렇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고 세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핸들을 운전대를 흔들어 보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좌머리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줄 자세를 취합니다. 지금 이 차 계기판은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사용되고 있고요. 모든 것이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페시아 부분이었죠. 이 세로 모니터 안에 대부분의 작동 장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공조기 버튼을 포함해서 다양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모니터에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 차를 딱 처음 타는 사람은 이 기능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알아내기는 좀 힘이 듭니다. 저도 조금 전에 내비게이션 볼륨을 완전히 없애려고 이것저것 만지다가 아예 내비게이션을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차를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렇지만 이 차를 사신 분들은 뭐 금방 또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태블릿 PC입니다. 큰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스마트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건 뭐 쉽게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그 공조장치 외에 예컨대 열선, 앞뒤 열선이라든지 오디오를 조작하는 버튼 같은 것들은 여기에 또 좀 모여져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 또 있고요. 제가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좀 바꿔볼까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아닌가요? 맞죠? 다이나믹 이코노미. 우리 모니터에 뜨는군요. 자, 컴포트 조용이고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그럼 제가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다이나믹하게 달리기가 앞차 때문에 곤란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이나믹 모드로 바뀌니까 좀 달라집니다. 운전대가 아주 좀 더 묵직해지고 엔진이 뭔가 긴장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이렇게 딱 엔진 회전수가 치솟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댐퍼도 조금 딱딱해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운전대의 감각입니다. 좀 더 묵직해집니다. 그리고 RPM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주겠죠. 이 차에는 지금 패들 시프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요. 4휠 드라이브 모델이고요. 차 등치에 비해서 출력이 뭐 적잖은 차입니다. 190에 30.6kgm의 출력이 나오니까요. 무엇보다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많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차는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엔진음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엔진음이 들어오지 않고요. 진동도 뭐 아까 서 있어 봤는데 정차 상태에서의 진동은 거의 뭐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일본 회사죠. 아이신에서 갖고 들어오는 8단 자동 변속기라 그러는데요. 지금 특별하게 변속 충격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끄럽게 변속이 잘 되네요. 기어 노브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지 않습니까? 투명한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데요. 플라스틱 크리스탈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이게 촬영하는 그 화면에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화면을 촬영해서 삽입을 할 텐데요. 이 레버를 아래로 당기면 이제 매뉴얼 모드로 바뀝니다. 기어 레버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제끼면 시프트 다운이 되고 오른쪽으로 제끼면 시프트 업이 된다. 또 이런 건 또 처음 해봅니다. 보통 아래 위로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아래로 당기면, 운전자 몸쪽으로 당기면 매뉴얼로 됐다가 또 한 번 당기면 자동으로 됐다가 또 한 번 당기면 매뉴얼로 되고 합니다. 매뉴얼로 된 상태에서 왼쪽으로 당기면 시프트 다운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속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당기면 시프트 업이 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보니까 금방 5000rpm까지 엔진이 치솟네요. 이 차 엔진 rpm은 6500부터가 레드존입니다. 제가 조금 더 밟아볼까요? 네, 5500까지 금방 치솟는데요. 5500rpm에서 3단인데 그렇게 가속이 착각적으로 뭐 붙는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엔진 회전이 올라갈수록, 회전수가 높아질수록 가속은 쭉 이렇게 점진적으로 잘 되네요. 지금 3단에서 이제 속도가 줄면서 매뉴얼로 되어 있지만 자동으로 2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주니까 아까 제가 운전대 감각이 굉장히 좀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묵직해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속도가 줄면서 운전대의 무게감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요거는 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점진적으로 운전대가 묵직해지고 또 가벼워지는 게 좋을 텐데요. 지금 굉장히 가볍죠. 10kg, 시속 10kg, 20kg, 30kg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점점점 무거워지는데 제가 제동을 하니까 무거워지는 데서 아주 갑자기 쑥 하고 그냥 무게감이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엇보다도 운전대의 어떤 조향 감각, 조타 감각을 좀 많이 따져서 그런 뭐 지적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건 사실은 갑자기 운전대가 묵직했던 운전대가 갑자기 가벼워지면 조금 당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면 좋겠고요. 볼보 코리아 측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차를 소개하면서 계속 강조해 왔는 게 수납 공간입니다. 제가 지금은 운전을 하느라 수납 공간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린백이죠. 이 종이백을 여기 이게 글로박스 안에 탁 끌어놨네요. 안에는 유리병이 들어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도 걸 수 있다. 그린백 같은 거를 장보고 나서 이렇게도 걸 수 있다 라는 걸 아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XC40 수납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도어 포켓인데요. 여기에는 노트북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보 코리아에서 이렇게 수건도 넣어놨네요. 자, 돌아보시면 운전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9인치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로우박스 아래도 이렇게 그린백 같은 걸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보신 대로 또 수건이 들어 있고요.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센터 컷을 열면 자, 들어가 볼게요. 센터 컷을 안에 이렇게 각 티슈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뽑아서 일 보시고 뭐 막 닦으시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아이고 카메라. 그래서 하시고 다 쓰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꽤 실용적입니다. 지금 소리가 나니까 해버리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의 움직임은 굉장히 경쾌합니다. 굉장히 경쾌하고 빠릿빠릿합니다.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젊은 17세 18세 어떤 소년의 달리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동력 성능은 사실은 볼보 차의 좀 특성이라고도 할까요, 그럴 수가 있는데 2리터 190마력 30.6kgm인데 밟아보면 그렇게 아주 차는 가볍게 나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냥 쫙 착즙상 가속이 되는 이런 느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의 특징은 또 터보 엔진이지만 터보레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게 특징인 엔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매뉴얼로, 제가 지금 6단으로 왔거든요. 6단으로 왔는데 매뉴얼로 한번 다시 몰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상태에서 또 위로 밀어버리면은 중립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 번 더 아래로 당기고 왼쪽으로 이제 수동으로 운전해 보겠습니다. 역시 10km 이하로 내려가니까 운전대가 아주 가벼워져 버리네요. 이런 차이점은 볼보 XC60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조금 더 뭔가 비트 수를 이렇게 많이 나누는 그런 세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시프트 다운이고요. 제가 조금 익숙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가면 이제 좌우로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을 하니까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일단 3단 상태에서 가보고요. 엔진 RPM이 5000 RPM 이상 올라가도 밖으로 우리 귀 밖에서 귀로 이렇게 나쁜 소리가 크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앵한 아주 고음의 사운드가 아주 고음질 높은 소프라노 톤이 나는 것 같습니다. 3단으로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곡선이 이렇게 계속이 되는데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주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고, 두 번째 느낌은 좀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은 차인데 뭐가 통통 튀거나 노면 사정이 막 노면 상황이 엉덩이 막 전달되거나 운전이 전달되거나 이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타이어의 편평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235의 편평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도로에서는요 50이나 55 편평비가 승차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45, 40, 35까지 이제 고성능 차들이 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SUV들은, 고성능 SUV들은 35, 40까지도 취합니다. 근데 이건 좀 과도한 것 같고요. 50 편평비 50 정도가 꽤 적당한 편평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신 제가 수동으로 해봤는데 시프트 다운, 뭐 대부분 엔진이 그런데요. 시프트 다운은 아주 적각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 속도를 굳이 따진다면 시프트 다운 쪽 속도가 체감적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운전대를 막 틀어보면서 차선을 좀 이렇게 켜지 않고 넘었더니 운전대에 햅틱 반응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못 넘게 합니다. 차선을 못 넘게 하고 넘으면 적극적으로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운전대를 떨어주네요. 지금 레인 키핑
장치가 지금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에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언덕배기에서 코너가 이어지는데, 예, 지금 좀 흔들어 봤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약간 좀 무릅니다. 50 타이어가 약간 좀 무르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잘 제자리를 잡습니다. 제자리를 잡고 운전자가 의도하는 좋다 하는 그런 각도만큼 차가 잘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흔드시면 타이어가 이 타이어가 지금 피제로 타이어인데, 피렐리 피제로인데 편평비 때문에 조금 차가 휘청일 수 있으니까 운전자분들께서는 조심을 좀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흔들어서는 이 차가 뭐 이렇게 뭐 조금 위험하다고 느껴질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잽싸게 운전자가 아래 채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인스크립션 모델의 글로우박스 위쪽은 이렇게 나무 우드 재질로 만들어져 있네요. 장식을 했네요. 실제 이 XC60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나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이것도 나무 같기도 합니다. 나무 같기도 한데요. 이 도어 패널 안쪽에 도어 핸들 손잡이에도 그런 그 재질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는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는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푹신푹신합니다. XC60, XC90을 몇 번 타보았더니 이제 이런 그 송풍구 디자인도 사실 좀 이렇게 눈에 익고요. 또 뭔가 좀 참 도회적인 차인데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 여기 보면 XC60과 XC90에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여기 손잡이에도 보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돌릴 때 편하고요. 돌리는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느낌들이 참 좋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소리도 들어보시죠. 소리가 쫙쫙 나는데 참 고급 오디오를 작동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사실 XC60보다 이 차가 훨씬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요, 풍절음을 한번 지금 살펴볼 텐데요. 풍절음 크게 많지 않습니다. 풍절음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도고에서 노면 사정이 좋지 않아서 타이어가 도로와 마찰하는 그런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들은 그 노면 소음이 좀 더 많이 나는데, 그런 피제로 타이어가 조금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노면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요. 이 차보다 R 디자인은 댐프라든지 코일 스프링의 어떤 그 강성이라든지 강성이 아니죠. 탄성 개수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티롤바의 어떤 두께도 조금 더 두꺼워서 좀 딱딱하다고 합니다. 근데 인스크립션 모델은 조금은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마 한국 분들은 이런 취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살짝 조금 타이어 아니고 서스펜션이 조금 더 약간 좀 더 잘 받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고속에서 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SUV가 이 차는 그렇게 차고가 높진 않지만 세단보다는 차고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롤은 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XC40을 보니까 이게 중형차나 대형차는 왜 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차고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단보다 조금 높다고 할까요? 이런 표현 현재 하지 않습니까? 전고가 조금 높은 해치백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SUV가 그런 것 같습니다. SUV이지만 도로가 바로 눈하고 이렇게 탁 맞닿아 있습니다. 엔진음은 우리가 가속을 할 때는 좀 들어오는데, 완전히 아주 고급차처럼 완전히 차단된 그런 건 아닙니다. 들어올 엔진 소리는 다 들어오고요. 개인적으로
요보다 조금만 더 잡았으면 좋겠다, 엔진음을 조금만 더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가변 배기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듣기 좋은 배경을 내고 뭐 이런 장치들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러나 이 차는 그렇게 고성능, 고출력 또는 코너링을 즐기고 트랙을 돌고 이런 그 차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장치를 하면 또 차값만 올라가고 경제적이지 못한 그런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바로 타는 순간 몸에 딱 맞고 가속 페달에 대한 그 감각도 전에 몰던 차와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운전대는 조금 제 차는 유압식이라서 조금 다르지만 크게 차를 처음 이렇게 이 차를 처음 모는 분들도 전혀 어려움 없이 몰 수 있네요. 확실히 완전히 정지해 있다가 발을 떼니까 이렇게 아주 스무드하게 클리핑 된 상태로 가지 않고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툭 하고 약간 툭 하고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요건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오토미션들이 클리핑 상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래서 브레이크를 떼면은 아주 스무드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즉각 바로 나가지 않고 멈췄다가 이렇게 약간 조금 아주 좀 급하게 튀어나가는 게 있네요. 다른 차들도 그런지 이 차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느낌은 제가 경험한 다른 그 오토미션 차들하고는, 오토 트랜스미션 차들하고는 좀 다른 반응입니다. 이런 느낌보다 조금 더 스무스하게 나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서스펜션은 세단처럼 아주 초고성능 차처럼 100km 이상의 속도에서도 아주 차분하게 쫙 달아붙어서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일반 SUV 스타일의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은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거의 한 4000rpm까지 또 그냥 쭉 RPM이 올라갑니다. 1단, 2단, 3단 바로바로 이렇게 연비를 생각해서 바꿔주지 않고요,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조금 굽이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 오프로드는 아니고 국도로 가면서 와인딩에서 이 차의 핸들링을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네요. 엔진이 지속적으로 즉각적으로 막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차는 쭉 나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이 쓰던 분한테는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엔진이 치솟아 주면 차가 즉각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잠깐 느껴본 걸로는 서스펜션이 그렇게 롤을 완전하게 잡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차가 쏠릴 때 왼쪽으로 회전하면 차가 오른쪽으로 좀 쏠려주고,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차는 왼쪽으로 좀 쏠려주고, 이런 느낌의 적당한 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뭐 그런 롤까지 완전하게 다 잡으려면 또 차 가격이 올라가겠죠. 소형 SUV에 적절하다 싶을 정도의 코너링 능력이 있는 것 같고요. 롤도 이 정도면 뭐 이 차를 가지고 막 트랙 돌듯이 돌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큰 부담 없이, 정말 스트레스 없이 차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적절하게 속도를 잘 낼 수 있고 브레이크도 잘 잡히고, 그리고 코너링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좋다는 대로 쏙쏙 잘 돌아줍니다. 매력적이네요. 더 매력적인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XC90, 60 내려오면서
40에 이르러서는 스타일은 훨씬 더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냥 가속 페달 쭉 밟으면 5000rpm까지 올려줍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좋아합니다. 그렇게 꽉 풀악셀 하지 않았는데도 RPM을 5000rpm까지 쭉 이렇게 올려주게 합니다. 약간 오르막이었거든요. 볼보 XC40 볼보가 처음 만든 컴팩트 세단입니다. 몰아보니까 고속주행 안정성은 물론이고 코너링, 전체적인 핸들링, 뭐 제동 성능, 시트의 착자감, 편안함, 정말 아주 작정하고 만든 차인 것 같습니다. 4,600만원이라는 가격은 비교했어도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서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적절한 선택을 하셔서 볼보 XC40의 좋은 성능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볼보 컴팩트 SUV XC40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준선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